네. 강의하면 돼요. 예전에 그 복주사님하고 표사님 사진을 제가 찾았는데, 네? 두렵죠, 갑자기. 어떤 사진이 나올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예? 두근두근. 두근두근 할 거예요, 아마. 누구지? 와, 복주사님. 이거 진짜 옛날 사진 같은데? 이게 얼마지? 2006년 3월 달이에요. 3월. 아, 2006년. 얼마나 멋져, 표사님. 아, 표 사장님 정말 다르네. 그쵸? 예전에 그랬어요. 자, 오늘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이거 사진을 한번 다 던져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들이. 자, 오늘은 목표는 요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오늘 다섯 번째 시작을 하는 게, 혹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그냥 뭐 AI 얘기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식상해져요. 그래서 최대한 AI가 도구가 되어야지 AI 자체가 다른 폼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하든 고객들이랑 어떤 상담을 할 때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 저 오늘 얘기 드려야 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하든 하나의 도구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만드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식상해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 이거 오래된 연인들 그거 알죠?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하면 그냥 또 들었고 그 인스타그램 해야지, 우리 AI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목적을 하나 잡으시고 연결을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오전부터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녹화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수업도 아마 제가 했는 내용들 중에 이거는 저희 사업이랑 연결 좀 시키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들로 제가 하여튼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준비하면서도 활용을 하셔야지 AI에 집중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먼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저희가 10개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블로그에서 직접적인 이제 활용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하거나 새로운 고객 만들거나 리크루팅 하거나 아니면 뭐 파트너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 목적으로 적당하게 운영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먼저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일단 블로그 쪽으로 마케팅을 좀 얘기 드릴 건데, 이왕이면 블로그 말고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유튜브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인스타그램 SNS 쪽으로 먼저 적용을 시키시면, 이거 쉴 틈이 없어요. 정말 딱 마음 먹고, 왜냐하면 그 올린다고 내가 그거 검색해서 누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SNS를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0개 정도를 올린다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인스타그램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올려서 택도 없죠. 지금 올리면 아마 1초 뒤에는 내 거 없을걸요. 저 밑에서 저 밑에. 아예 찾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전략으로 마케팅 적용시키는 거는 다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일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 또 일을 하시면서 어떤 광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면 블로그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블로그 쪽으로 먼저 접목을 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SNS 쪽에는 이제 필요성을 좀 느끼시면 사실 손에서 계속 좀 들고 다니면서 어떤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블로그 쪽으로 타겟팅을 좀 맞춰서 장기 고객을 좀 찾아오는 구조 만드는 거. 장기 고객으로,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좀 찾아오는 걸 만드는 걸로 할 거고, 나머지 뭐 걸쳐가는 거는 어차피 저가 AI 쓰고 있으니까 AI 좀 활용을 하자라는 게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하고 블로그 설정 맞추고, 나중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저번처럼 또 뭐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블로그 환경 설정을 한번 해드리고는 싶어요. 그래서 블로그 환경 설정을 하면 이제 AI 활용을 하면 이제 포스팅만 하시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이나 내용들 좀 만들어질 거예요. 매번 얘기했을 때 이제 프롬프트가 단어가 좀 이제 익숙해졌죠. 그래서 프롬프트 만드는 거 등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 홍보하는 거,
리크루팅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사용을 하는지, 파트너 교육, 저희가 이제 사업 구조를 만드는데, AI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좀 포스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환경 설정 자체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주제는 요거인 것 같아요. 프로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내 블로그에 왔을 때 고객들이, 이분은 우리 동네에 아메 사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또는 이분은 아메 사업 중에 어떤 브랜드의 전문가구나. 가 내 블로그의 첫 화면에서 어떤 느낌이 싹 들어야 돼요. 우리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첫 화면에서, 이분은 여행 블로그구나. 반찬 만드는 블로그가 딱 정해져 있듯이 인스타그램도 블로그도 내가 이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뭘 보더라도 하여튼 블로그 프로필에 소개나 카테고리나 구성 자체가 우리 아미폼이나 똑같이 되어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 설정을 맞추는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안 하고 글 적을 수도 있지만 하면 훨씬 더 노출되는데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플랫폼에서 환경 설정은 저희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 되면 저희가 블로그 환경 설정하는 거를 제가 따로 한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에서 블로그 필요한 이유는 뭐 아메 사업뿐만 아니라 제 쇼핑몰 하고 있는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예요. 소비자가 정보를 검색한 뒤에 나한테 어떤 문의가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성이 더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 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검색을 통해서 나한테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하기가 좋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블로그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로 좀 잡을 수 있는 핵심,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다 그러면, 아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블로그에 링크를 던져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형태나 결과,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후기나 이런 거 등등은 내 블로그는 상관이 없어요. 전, 후. 쓰는 거는. 예, 그래서 나의 경험 등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걸로 블로그를 하려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잘 쓴 글이 오랫동안 검색 노출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검색 노출 되려면요, 정말 어느 정도의 인플루언스의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내용들, 우리가 쓰는 어떤 키워드 등이 계속해서 노출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뭐 아메 사업 예전에는 하루에 몇 명 정도 만나느냐가 사업의 성장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적어놓은 콘텐츠가 몇 명한테 도달했느냐가 성장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 뭐 AI 있기 전에는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 핑계인 것 같아. 이제는 정말 그룹에서 각각의 어떤 형태를 좀 분류를 좀 하셔서 파트별로 내가 잘하는 거, 뷰티면 뷰티, 건강이면 건강 쪽에 콘텐츠를 딱 만들어서 올려셔야지만 그게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거 블로그를 활용을 좀 하자는 얘기고, 그리고 AI 콘텐츠 기본 원리는 일단 고객 관심과 검색 흐름을 맞춰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강의 다음 주부터 또 하는 것도 고객 관심사에 계속 좀 맞춰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요번에는 파트너를 모집하는 건지, 제품을 홍보하는 건지, 사업 기회를 소개하는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안 되겠죠. 또 만일에 제품이라면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성이 좀 들어가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이제 목적. 두 번째는 고객의 검색에 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더블 X를 한다 그러면 더블 X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건강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선물이 필요한 거니까, 누구의 맞춤을 필요한 거니까, 그에 대한 검색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 두 번째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 시기에 이 제품이 왜 필요한가에 초점을 좀 맞춰서 실제적인 어떤 검색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한 것을 설계하고, 설계는 이제 저희가 팀별로 같이 좀 이렇게 모아서 그런 공감대를 좀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AI를 통해서 가속화한다는 것은 많이 쓰는 게 좋아.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에 적어도 하루에 3개 정도, 지금은 가능해요. 저희 수업할 때도 다 전부 다 3개씩 쓰라고. 예전에는 한 개도 어려웠다는데, 이제는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3개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지, 이제는 한 개 쓰고 안 쓰고는 문제가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를 적는 거. 결국적으로 콘텐츠 만드는 거는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흐름을 설계하는 거.
고객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챗GPT랑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흐름이 결국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어떤 결과, 링크로 연결돼서 자동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결국적인 이제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검색 키워드의 검색 그 구조의 설계도로는 일단 이걸로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고객이 그 글을 발견하게 만드는 핵심 통로, 즉 블로그를 통해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뜰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검색 의도. 일단 기본적인 상품의 키워드를 딱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아이 건강 때문에 검색을 하다가 예, 우리 제품의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검색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메인 키워드하고 서브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잘 맞춰야 될 거예요. 메인 키워드는 당연히 내가 필요한 어떤 상품이라 그러면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는 건강이나 겨울이나 건강, 습도, 지방 관리 뭐 이런 거 등등해서 검색 노출 범위를 좀 다양하게 노출시키려면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키워드에 한 개씩 포스팅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 셋째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힘든데, 예, 우리 지금까지 했잖아요. 챗GPT한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글을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을 해줘, 라고 하면 여기에 맞도록 작성을 하니까 요것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검색 알고리즘 흐름도, 예, 이해해야 된다. 내가 이해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챗GPT한테 시켜야지. 검색 알고리즘의 흐름에 맞도록 작성을 해달라. 예,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또는 벤치마킹 했는 게 있다면 그렇게 연결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검색에 적합한 키워드를 얘한테 챗GPT를 이용해서 이 제품에 필요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5개 포스팅 해야 되니까 제시를 해줘. 그러면 얘가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시해 주는 거에서 네이버 검색을 네이버 우리 지금 실시간 검색 있죠? 실시간 검색에서 다시 추출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의 폭을 제시를 좀 해서 얘네들이 그런 키워드를 좀 줄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키워드가 5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 해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결해서 간다면 훨씬 더 쉽게 구조화 설계 영역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 하시는 분들 다 요렇게 해요. 요즘은요. 보험하시는 분, 정수기 영업하시는 분들, 예, 우리 렌탈 정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지금 다 이렇게 해요. 자, 제목하고 소제목, 본문 생성 프롬프트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저희가 만들 건데, 일단은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검색 알고리즘의 글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둘째는 소제목은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어떤 주제나 그거는 구독자가 어떤 형태를 만드냐 내가 대상을 좀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런 대상을 제시를 하면 그게 스토리에 맞도록 서술형으로 표현을 해줘. 라고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본문의 내용은 일단은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라 라는 근거에서 본문 내용을 작성을 해달라. 이거 전부 다 저희가 채찍피던데 시킬 내용이에요. 내가 작성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블로그 포스팅 해줘.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AI 프로mpt를 이용을 하면 글의 방향과 구조를 설계해주는 도움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향과 구조는 내가 정해서 이 챗GPT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빠르게 형태가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곱 번째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만드는 게 맞겠죠. 고객의 관심사 파악하고, 뭐 구조 어떻게 만들지, 캐릭터하고 명령 정하고 AI를 활용한다는 거. 그렇게 네 가지인데, 일단은 소비자는 정보보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에 반응을 해요. 내가 직장인이다, 주부다, 아이가 있다, 뭐 이런 거 등등에. 예, 그래서 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내가 제시를 해주고 그리한 어떤 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좀 제시를 해달라. 그러니까 얘한테 챗GPT한테 여기서 얘라는 것은 계속 챗GPT입니다. 챗GPT한테 얘기할 때는
한 개를 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개를 제시해줘. 10개를 제시해줘. 이렇게 제시를 받아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를 뽑으면 돼요. 고객이 관심사에서 출발한다. 너 관심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한테 물으라고. A라는 상품에 대한 통계 알려줘. 이거 누가 많이 검색했는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거 어느 나이대가 많이 검색했는지 어느 시간대가 많이 검색했는지 추출해줘. 그래서 관심사를 찾는 데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관심사. 두 번째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도록 오래 남을 수 있는 전환율을 높인다. 이거는 일단 환경이 좀 녹여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감정 개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내가 어느 컨셉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는 이거죠. 이건 내 얘기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컨셉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서 포스팅 하시면 돼요. 구는 안 돼. 구는 20대에서 40대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거는 내 건데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내 고객들이 있잖아요. 이 고객들은 내가 런칭을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고객만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블로그 포스팅 하시고 그 포스팅에 대한 내용을 그 고객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가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하셔서 그렇게 정석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고객의 감정색에 맞는 흐름, 이거는 날짜, 시간, 비 오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맞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블로그 포스팅에서 예약 발행을 하실 때는 날씨 변화를 조금 체킹을 하셔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얘한테, 지금 이거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행을 할 건데, 다음 주 목요일 날씨 검색해서 그 날씨에 맞는 환경을 좀 작성을 해줘. 라고 하시면 당장 내가 사람이 적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야기를 산다. 즉, 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 줄 이야기를 산다. 기능 설명보다 공감에서가 강력한 기능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예, 공감. 당연히 아메이 제품이 세계 최고죠. 근데, 세계 최고가 아닌 제품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그쪽 기준으로 내가 맞추는 것보다는 공감이 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검색 엔진 최적화와 블로그 노출 전략. 지금 계속 블로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AI 하고 있는 게 어떻게든 하여튼 고객이 오든 제품이 팔리든 문의가 오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구로 지금 블로그를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광고와 달리 자발적인 관심에서 가진 상태에서 전환이 된다. 블로그 보고 전화했는데요. 블로그 보고 문의 드렸는데 블로그 보고 문자 오는 거는 벌써 그분이 상황 파악을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80%는 먹고 들어가요. 거기에서 내가 만일 런칭을 못했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내가 백지에서 꼬셨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자발적인 관심을 가진 상태를 많이 만들기 위한 미끼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뭘로? 블로그로. 그래야지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문의가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문의 내용에 관련된 준비를 해서 내가 다가가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 느리지 않을까. 그래서 콘텐츠 만들 때는 체류 시간을 어떻게 늘릴 건지, 유용한 정보를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 계절성과 트렌드에 어떻게 맞출 건지, 그리고 검색 엔진 구조를 최적화 설계를 할 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검색 엔진 최적화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글자 몇 개 적어라, 사진 몇 장 하라, 뭐 그런 거 등등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체류 시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죠. 유용한 정보 주려면 나한테 맞는 어떤 경험담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계절성, 날씨 들어가야 되고 검색 엔진 구조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블로그니까 블로그에 맞도록 작성해 달라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게시되는 글이 하나의 온라인 영업 사원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 그죠? 그래서 얘가 진짜 하나의 영업 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확률 게임으로 가야 돼요. 한 개 적는 것보다는 10개 적는 게 나아요. 10개 적는 것보다는 100개 적는 게 나아. 근데 그 100개가 누적이 돼서 1년에 100개, 2년에 200개, 3년에 300개. 이거 무시 못 한다니까. 검색에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글들이 꾸준하게 한 번에 지금 이 목요일 날, 이번 일요일 날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블로그 포스팅 쓸 때 좀 신경 좀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할 때 바쁘는 거 전부 다 블로그예요, 블로그. 내가 어떻게 알아? 전국에 제가 강의 다니는 거 블로그 보고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내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잡아야지.
우리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품을 알고 들어오는 거. 그러면 제품, 사업, 리퀄리티 목적에 맞도록 하시는데, 일단은 홍보 목적은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평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A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사항별 불편 사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례를 5개 만들어줘. 그러면 그 5개 중에서 어떤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뭐 40대 주부가 공감할 수 있는 글로 바꿔야죠. 홍보 목적을 할 때는 내가 공감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내용이 나오면 이걸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줘. 3천자 이상. 이런 식으로 내가 순차적으로 지금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얘가 3번 반복적으로 답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홍보 목적이라면 사업 확장 목적이라면 경영담이나 실제 사례로 하면 설득력이 아마 배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사업도 아메 사업에 관련된 단순한 설명보다는 그냥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떤 실질적인 돈이 되었다는 부분들이 좀 연결을 시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뺑뺑 돌리는 것보다 요즘은 진짜 이 아메 사업도 검색해서 다 찾아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리크루팅 목적이라면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아메 사업이라도 우리 팀에 들어와. 나한테 해. 이렇게 되려면 팀에서 뭔가가 재밌어야 될까지 심각하면 안 돼요. 심각하는 거 되게 싫어요, 요즘 애들. 그죠? 하여튼 재밌어야 돼. 그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진짜 어떤 팀들은 노래방에서 미팅한다니까? 노래방에서 미팅해,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미팅할 때 노래 부르는 사람 오는 거야. 지금 마찬가지 이 교육도, AI 지금 교육하고 블로그 교육하는데, 일요일 날 9시에 들어와 봐. 그럼 이 교육해. 라고 해서 런칭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필요성에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리크루팅에서 감정과 동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제품형, 사업형, 리크루팅형을 각각의 분류해서 내가 오늘 블로그 포스팅할 때는 제품이다. 제품 중에 무엇이다. 오늘 블로그 포스팅할 때는 사업용으로 분류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런 거 등등의 어떤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경험담을 좀 포함시키는 거.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리크루팅이다. 해서 우리 분위기의 어떤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0번째입니다. 나만의 자동화 포스팅 템플릿은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블로그 자체에 이런 게 있어요. 블로그 자체에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서 우측에 가보시면 이렇게 내가 추천 템플릿이나 부분 템플릿이나 내 템플릿을 만들어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아메 사업에서 여성용, 남성용, 비즈니스용 또는 제품용에서 각각의 내가 다 만들어 두면 포스팅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퉁 해서 퉁 넣기만 하면 돼. 이런 폼이 다 있다니까. 이런 폼이. 이런 폼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서 이 폼 갖고 와서 그냥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챗GPT는 글을 줄 거고 레이아웃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하고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하고 합쳐서 조금 빠르게 만들자. 그래서 다양한 목적에 맞는 템플릿을 여러 개 만들어 두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신제품 나오면 내가 먼저 한 100개 정도 우리 팀에서 포스팅 해버리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우리 팀 것밖에 안 나올걸? 그죠? 우리가 먼저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여서, 저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미팅룸에서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포스팅을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라 넌 20대, 난 30대, 난 40대. 예를 들어 볼링 치시는 분, 당구 치시는 분, 예를 들어 골프 치시는 분. 관심사에 대해서 그렇게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마지막입니다. 실전 블로그 운영 시나리오는 일단 단순히 노출시키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는 매출에 관련된 얘기를 좀 설명을 앞으로는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블로그를 글 적는 거야. 뭐 얘기 드렸듯이 챗GPT가 다 적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매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까? 하여튼 블로그 보고 전화했는데요. 이 전화를 지금 자꾸 받아야 돼. 그게 편해요. 그럼 예약 잡고 내가 미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검색 기반 유입은 광고보다 신뢰성이 높다. 그렇죠. 고객이 벌써 다 알고 들어온 거니까 내가 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요즘은 지역별 잘 적어요. 지역별 안산이면 안산, 서울이면 서울, 서울 중에서도 어느 동네. 그래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각 지역 포스팅을 다 해버리시면 돼요. 작지역 포스팅 아예 그냥 마음 먹고 각각에 다 해버리시면 내가 금방에서 같이 만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검색 노출이 시작이 되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홍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프로모션 소식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셔도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유튜브 올린다고 걔가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올리시고 블로그 포스팅 하셔야 돼. 그래야지 유튜브로 유입이 되지.
그래서 유튜브에 고객이 넣는 거. 유튜브만 올린다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검색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뭔가를 들어오게 하시려면 이거 블로그 말고는 없어요. 지금 공짜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물론 유료도 있겠지만, 세 번째는 블로그 그런 검색 결과에 꾸준히 노출이 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즉, 장기적으로 매출에 기여한다. 한번 포스팅한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다음 달에도, 내년 이맘때에도 똑같이 내가 적었던 글들이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적을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하려면 얘한테 또 그런 내용들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서 한다면 결국 블로그는 느린 채널이 아니라 빠르게 매출을 만들어내는 실전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제주도 촬영을 가거나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제주도 블로그 포스팅 한 10개 해요. 그러면 저한테 의뢰 들어와. 그러면 저는 강의 가면서 촬영도 하고 포스팅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 물론 이제 제주도 가기 위해서 제가 전국 톤을 한번 돌아야 되겠다. 한다면 전국 블로그 포스팅을 다 하면 거기에서 일정을 맞춰서 제가 이렇게 어차피 가는 거. 지금 대전도 가시고 서울도 가시잖아요. 가시면 아예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거기에 맞도록 일정을 좀 맞춰 두시면 그 일정 속에서 내가 포스팅을 좀 미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AI는 새로운 잠재 고객을, 블로그는 AI를 통해서 새로운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효율적인 그냥 도구로 좀 활용을 하자. AI 자체가 큰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AI 자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할까, 어디에다가 좀 적용을 할까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제가 앞으로 얘기 드렸는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얘기 드렸지만 앞으로 해야 될 유튜브도 얘기 드릴 거고 인스타그램도 얘기 드릴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는 걸로 매치 시키시면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잘하면 되고요. 내가 못하는 거는 그거 잘하는 파트너 빨리 구하세요. 내가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게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러한 효율적인 어떤 도구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이게 AI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해요.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요렇게 마치시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블로그를 좀 포스팅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목차는 이렇게 잡아서요. 제가 11강까지 진행하는 게 요게 지금 딱 학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강 다음 주부터는 블로그 포스팅 전략하고 키워드 설계하는 거 요거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 알고 싶은 사람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 초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구로서 하나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몇 개를 주면 훨씬 더 좋은 전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6강에서 11강 중에 저번처럼 제가 대구를 가시든 대전으로 오시든 서울을 오시든 안산으로 오시든 한 번은 노트북 들고 미팅을 하면 훨씬 제가 피드백 드리기가 낫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한 번은 더 매치를 한번 시켜보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 블로그 포스팅하는